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돼요. 한번 적어볼까요? 첫 번째가 수직선 위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좌표 평면 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직선 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좌표 평면 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지 그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먼저 결론을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직선 위에서는 두 수 사이의 거리의 차, 두 수 사이의 차를 이용해서 합니다. 두 수의 차를 이용해서 거리를 구합니다. 여기서 이 차라는 말을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차의 정의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걸 의미하잖아요. 절대값을 두 수의 차에서 두 수의 뺄셈의 절대값을 씌워서 거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까요?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피타고라스가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피타고라스를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좌표 평면의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 먼저 이렇게 메모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면 아마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수학 공부의 핵심은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거든요. 완벽하게 이해되기 위해서 좀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빨간색 펜 또는 파란색 펜을 준비해 두고 그 다음에 밑줄을 긋을 때는 항상 자를 이용해서 그어주세요. 이렇게 학습 목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다. 밑줄을 긋을 때 자를 대고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제목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인데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열기를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어느 지역의 일부를 모는 한 켠의 한 변의 길이를 1km로 하여 좌표 평면이, 요새 중요한 건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난 겁니다. 주민센터와 우체국, 정류장의 위치가 그림과 같을 때 물음에 답해보자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여기서 그림상에서 이렇게 점들을 연결해 보니까 직각삼각형이 나타나네요. 그죠?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 또는 삼각비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번은 우체국과 정류장. 자, 우체국과 정류장 사이 그림에서 우체국과 정류장을 이렇게 선을 그으면 x축과 평행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는 일단은 x축상의 거리이기 때문에 5 마이너스, 그러니까 x축 상에서 두 우체국과 정류장 사이 거리를 구하세요 하면 5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각각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우체국은 1km, x축 상의 거리면 1km잖아요. 그리고 정류장은 원점에서부터 5km예요. 그죠? 자, 그래서 직선 거리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5에서 2를 빼서 4km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2번은 세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했었죠.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 직각삼각형 문제를 풀 때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반드시 두 가지를 떠올리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피타고라스 정리, 두 번째가 삼각비입니다.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두 변의 길이 또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피타고라스 정리고요. 한 변의 길이와 그 다음에 한 내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삼각비예요. 그러면 우체국과 주민센터. 자, 여기서 우체국과 주민센터의 직선 거리.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비슷한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로만 구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이걸 써볼게요. 밑변의 길이가 4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2잖아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의 소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서 이제 우체국과 D라고 이 거리를 D라고 한다면 D는 루트 4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루트 16 마이너스 4 계산하면 루트 12이고요. 우리가 이제 제곱근에서 제곱수는 루트 밖으로 빼내죠. 4 곱하기 3이다 보니까 2 루트 3이라고 쓰고 킬로미터 단위를 쓰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수직선 위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게 첫 번째 1번이에요. 요 다음에는
수직선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좌표 평면에서의 거리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걸 1번 이렇게 써주시고 밑줄도 그어주세요. 그러면 수직선 위에서의 거리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구할 거냐의 문제인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잘 봐주면 돼요. 자, 이걸로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수직선이 있고요. 자, 수직선이 있고 두 점 A점부터 B점까지의 거리를 따지잖아요. B점이 오른쪽에 있어도 되고 A점이 오른쪽에 있어도 돼요. 이럴 땐 보통의 경우 오른쪽에 있는 수가 우리는 큰 수라고 하죠. x2가 크고 여기는 x1이 크다. 보통 이제 수직선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수가 되니까요. 그러면 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거리는 두 수의 차예요. 자, 두 수의 차로 계산한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차라는 말은 뺄셈과 다릅니다. 차라는 말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걸 의미해요. 자, 그래서 자, x1이 오른쪽에 있을 때, x2가 오른쪽에 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중괄을 해주고요. 각각의 경우 예를 들어서 x2가 클 때, x1이 클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선분 AB로 표현한다는 거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 선분 AB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입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어떻게 나타내냐면 우리는 차라는 것이 두 수의 차, 거리이기 때문에 이 차를 표현할 때는 우리는 절대값을 사용해요. 절대값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점 AB 사이의 거리는 절대값 x2-x1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설명도 여러분이 눈여겨보세요. 중학교 1학년 때 뭘 배웠냐면 수직선 위의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뭐냐면 어떤 좌표가 A고요. 그 점의 이름을 P라고 했을 때 우리는 P, 대문자 P, 가로 소가로하고 A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만약에 조금 더 이걸 이제 기억을 되살리고 싶다면 이렇게 밑줄을 그어요. 이렇게 긋고요. 이게 수직선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점이 있는 거죠. 점이 있고 이 점의 이름을 P 그리고 점의 좌표는 A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대문자 P 소가로 A로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메모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절대값은 어차피 양수고요. 큰 수의 작은 수를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분 AB는 x2-x1의 절대값 또는 x1-x2의 절대값 둘 다 맞아요. 자, 보기를 볼까요? 두 점 A, -2, B는 3입니다. 사이 거리. 요 값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림도 그려두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A점의 좌표가 있는데 자, A점의 좌표는 -2, 그다음 B점이 있습니다. B점의 좌표는 3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A점부터 B점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 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됩니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 그래서 선분 AB 값은 큰 수가 3이죠. 3에서 빼기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플러스가 됩니다. 3 플러스 2, 그래서 5라고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문제 1번을 볼까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자를 가지고 음, 선분을 미리 한번 거두면 좀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를 대고 거주고요. 그 다음에 A점의 좌표 A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B점의 좌표 1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실제 거리는 선분 AB로 표현한다 그랬죠. 이 값은 일단 절대값을 씌워주고 큰 수에서 빼기 3 이렇게 표현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빼기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3이 돼서 그 값은 얼마가 되냐면 4가 되는구나. 거리는 4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번도 볼까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자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수직선 하나 그어주고요. 이거 그는데 뭐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1, 2초밖에 안 걸리니까요. 자, 그리고 작은 점을 왼쪽에 점 A 마이너스 3이다. 그리고 점 B 마이너스 2예요. 자, 그랬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이렇게 A점부터 B점까지 거리 이 부분을 표현해 주고요. 그러면 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 선분으로 표현합니다. 선분 AB 값은 절대값. 일단은 큰 수의 작은 수를 빼면 무조건 양수이긴 하지만 습관적으로 절대값을 쓰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하더라 라고 이렇게 절대값 씌워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는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4 마이너스 2가 돼서 결과적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2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수직선 위에서의 거리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가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요거를 이제 2번이라고 쓰면 됩니다. 위에서 첫 번째 뭘 배웠냐면 수직선 위에서의 거리를 배웠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이번에는 좌표 평면 위입니다. 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배웠어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좌표 평면 위에 점의 좌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배웠냐면 좌표 평면 위에 점 P, 대문자 P에 대응하는 순서쌍이 소문자 A, B. 여기서는 이제 소괄호를 쓴다는 게 중요하죠. 그랬을 때 대문자 P, A, B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거 기억을 떠올리면 되겠고 기억이 안 나면 지금 읽어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점의 좌표는 요 좌표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잘 보면 돼요. 요 그림을 좀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A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A점. 그리고 B점이 있어요. A점의 좌표가 x1, y1이잖아요. 그죠? B점의 좌표가 x2, y2라고 한 겁니다. 그냥 편의상 그렇게 했을 때 A점의 좌표를 찍을 수 있고 좌표 평면에 B점의 좌표 x2, y2를 찍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x1 선분 AB의 길이를 직접 구할 수 있느냐? 직접 못 구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수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먼저 X축에 평행한 선분이 필요하고요. Y축에 평행한 선분이 필요합니다. 이걸 긋는 방법은 수선의 발 개념을 이용해요. B점에서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A점을 지나면서 Y축에 수직인 선을 그어서 두 개의 교점을 C라고 둔 거예요. 그러면 직각상이 나타나죠. 그럼 여러분들 자, 직각삼각형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무조건 직각삼각형은 무조건 피타고라스를 먼저 떠올려요. 피타고라스. 우리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몇 번 메모를 하다 보면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거구나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점 AB에서 이런 설명 X축과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어 그 교점을 C라고 합니다. 이런 설명을 해줬죠.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러면 점 C의 좌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점 C의 좌표는 X2, Y1임을 알 수 있어요. 그죠? X2, Y1임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AC의 길이를 구하고 BC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AC의 길이는 아까 수직선상에서의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x2-x1 절대값. 그 다음에 이번에는 y축에 평행한 BC의 길이도 구할 수 있는데요. BC라는 건 요 길이. y축상에서의 y2-y1과 똑같잖아요. 절대값 y2-y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 한 변의 길이는 요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한 변의 길이는 절대값 x2-x1, 나머지 높이는 y2-y1이잖아요. 그럼 빗변의 길이 구하는 공식,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는 세 변 사이의 길이 사이의 관계인데 그걸 이용하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에 합과 같다 그래서 자, 요 값은 AB의 제곱은 AC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AC의 제곱은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수직선 사용해서 길이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x2-x1의 제곱, 그 다음에 BC의 제곱은 절대값 y2-y의 제곱인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절대값이라는 건 뭘까요? 절대값 A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죠?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값 A의 제곱은 무조건 양수니까 그냥 A의 제곱과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을 생략할 수 있다. 즉
소가로 x-x2-x1의 제곱 플러스 소가로 y2-y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제곱근이 필요해요. 제곱근. 제곱근은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더라 라고, 이게 바로 제곱근이잖아요. 그런데 제곱근을 이용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면 거리를 구하는 거거든요. 거리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죠? 거리에 음수는 없어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음수가 아닌 수. 물론 이제 0이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양수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AB는 루트,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루트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 요 가정은 여러분들 요 그림도 꼭 노트에다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요 수식만 전개에만 쓰면서 노트에다 한번 직접 손으로 써봐야 돼요. 수학 공부는 그렇죠.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개념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아주 잘 정리해 놨습니다. 별표를 해주시고요. 좌표 평면 위의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좌표평면 위의 두 점, 이렇게 점의 좌표를 먼저 알려줘야 됩니다. 점의 좌표는 x1, y1, 점의 좌표가 x2, y2일 때 선분 AB 거리,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선분 AB로 표현합니다. 루트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이 되더라. 자,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이후에 공간에서 또는 평면에서 또는 공간에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계속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원점으로부터 한 점 사이 거리도 우리가 편하게 구할 수 있어요. 원점이 있고 사이 거리인데, 점의 원점은 좌표가 0,0이잖아요. 그랬을 때 A점을 x1, y1으로 했을 때 그 사이 거리 선분 OA는 이걸 이제 한 번 더 써보면요. 루트 이런 거잖아요. x1-0의 제곱 플러스 y1-0의 제곱이죠. 그죠? 자, 그런데 x1 빼기 0이라는 것은 뭐랑 같으냐면 x1과 같죠. 그 다음에 y1-0이라는 것은 y1과 같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5에게는 루트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포기해서 한번 볼까요? 두 점이 주어졌어요. A점과 B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편의상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앞에 거 x1, 그 다음에 y1,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 x2, 그 다음에 y2 이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공식에 대입하면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2번이 있는데요. 2번에 1번만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앞에 것이 x1, 그 다음에 y1, 이거를 헷갈리니까 그냥 x1, y1 바로 쓸게요. x1, y1, 그 다음에 x2, y2 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거리는 선분 AB로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선분 AB 이퀄로 표현합니다. 루트를 길게 하고요. 그 다음에 x2-x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2-y1 4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어차피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4의 제곱 같습니다. 그러면 루트 4의 제곱 16 플러스 2의 제곱 4. 그 값은 루트 20이구나. 맞죠? 맞는데 루트를 쓸 때는 꼭 루트 안에 완전 제곱수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4, 5, 20이죠. 그래서 2 루트 5 여기까지 써야 돼요. 알겠죠? 자, 요거 두 번째 2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그냥. 자, 그러면 하나가 원점이면 좀 더 쉬워요. 그래서 거리는 선분 A, B로 쓰고요. 자, 이것은 루트. 자, 요거를 이제 x1, y1이라 한다면 x1의 제곱 9 플러스 y1의 제곱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루트 10이라고 쓰면 됩니다. 제곱수 없죠? 그럼 멈추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